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14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칼럼을 썼다는 이유로 그 필자인 임미리 고려대 교수와 경향신문을 검찰에 고발했던 더불어민주당. 네, 고발을 취하하긴 했지만 그 후폭풍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 칼럼 제목이었죠. 민주당만 빼고 라는 이 칼럼 제목이 앞으로 다가올 4월 총선에서 뭔가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반일 선동할 때 쓰였던 문구죠. 뭐 보이콧 재팬 그리고 노우 재팬, 여기에 지금 민주당을 붙여서 노우 더불어민주당, 보이콧 민주당, 뭐 보이콧 파시스트, 뭐 이런 문구들이 지금 SNS 상에서 막 여기저기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 보시면 저런 식의 해시태그를 붙인 민주당만 빼고라는 문구가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여러 계정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왼쪽은 고발을 당했던 임미리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으로 올린 사진입니다. 또 오른쪽은 조국 사태 때 여러모로 조국 일가의 비리를 비판했었던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올린 이런 프로필 사진입니다. 저런 식의 이런 문구가 들어간 사진을 여러 사람들이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네, 저런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작년 한창 반일 선동 캠페인이 벌어질 때 올라왔었던 이미지들이죠. 원래는 노우 재팬 그리고 보이콧 재팬이었는데 재팬 대신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우 재팬 자리에 더불어민주당이 들어가 있고, 또 보이콧 재팬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보이콧 파시스트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행태가 아주 파시즘적인 이런 행태라는 것이죠. 아주 전체주의적인 이런 독재다. 자, 그래서 보이콧 파시스트라는 문구를 올리고 그 밑에 믿지 않습니다, 뽑지 않습니다 라는 이런 문구까지 곁들였습니다. 네, 이 글을 올린 사람은 민변 소속의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인데, 얼마 전에는 청와대의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아주 강하게 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권 변호사는 이날 저런 사진과 함께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임미리 선생님과 경향신문을 고소했다고? 민주당만 빼고 찍어달라고 아예 고사를 지내신다. 우리가 인밀이다. 이 말의 용법은 이런 것이다. 어디 나도 고소해봐라 라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실 이번 고발 직후에 가장 발빠른 반응을 보인 것은 역시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였는데 페이스북에 역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왜 나도 고발하지? 나는 왜 뺐는지 모르겠네? 낙선운동으로 재미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 막으려 하네요. 리버럴, 굳이 가로하고 영어와 그 뜻, 진보적인 이라는 뜻을 같이 적었습니다. 리버럴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네요. 민주당 대표 이해찬 대표님, 이게 뭡니까? 라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 조국 사태 때 역시나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에 섰던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도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도 고발하라. 임미리 교수의 한 점 한획 모두 동의하는 바이다. 나도 만약에 한 줌 권력으로 고발한다면 얼마든지 임미리 교수의 주장을 한 점 한획 거리낌 없이 반복하겠다라고 하면서 아까 본 것처럼 민주당만 빼고라는 저 이미지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사태의 주인공인 임미리 고려대 교수도 13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고발당한 사실을 알리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 우리당의 압도적 지지를 당부했다. 당선 운동은 되고 낙선 운동은 안 된다는 얘기인가?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 민주당의 완패를 바란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역시나 해시태그 민주당은 빼고 라는 이런 이미지를 함께 올렸습니다. 역시나 진보 진영 인사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88만 원 세대의 공동 저자인 박권일 사회평론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방약 무도,
내 뜻은 도리를 모르고 함부로 날뛴다라는 뜻인데 민주당의 방역 무도가 넘치다 못해 기본권마저 파괴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어코 전체주의 정당 내지 파시스트 당으로 가려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번 민주당의 자살골과 같은 이런 행태가 앞으로 다가올 4월 총선에도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런 민주당만 빼고 그리고 보이콧 민주당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선거 캠페인에서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고발을 당한 당사자가 또 진보 진영 인사였고 또 같은 편이라 여겨졌던 같은 진영의 사람들이 저렇게 다 함께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나마 즉시 검찰 고발을 취하하는 이런 결정으로 이어졌지만 만약에 칼럼을 쓴 사람이 글쎄요 보수 우파 진영의 인사였다면 과연 고발을 취하했겠는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집권 여당과 청와대 인사들은 네, 과거 정부 인사들 그리고 자신들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무자비한 고소 고발을 남발해 왔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살포했다라는 혐의로 이 보수단체 대표를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 11일 시민단체인 터닝포인트 대표 김정식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이 김정식 씨는 지난해 7월 국회 주변 그 분수대 앞에서 이 진보 좌파 성향의 단체죠. 이 민족문제연구소를 패러디한 이 민족 문재인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박원순 시장 이런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살포했습니다. 네, 경찰은 김정식 씨를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쭉 내사를 해오다가 지난해 12월에 정식으로 입건을 하고 1월 30일에는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휴대전화 압수수색까지 한 것인데 이것은 너무나 무리하고 지나친 이런 조치죠. 대통령, 서울시장 이런 최고 정치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겠다라는 의도로 읽혀집니다. 마치 자유를 잃어가는 홍콩을 보는 듯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받고 있는 혐의가 지금 모욕죄입니다. 이 모욕죄는 그 피해 당사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물론 당사자들이 대통령이고 박원순 시장이고 유시민 씨고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친히 고발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무리수라는 것이죠. 네,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네, 얼마 전에는 이 문재인 정부를 아주 해악적으로 풍자해서 비판을 했던 이 신전대협 소속의 간부들을 그것도 다른 국가보안법이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는 걸 수 없으니까 건조물 침입죄라는 이런 황당한 혐의를 더 씌워서 검찰 기소까지 해버리는 이런 반민주적이고 아주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주당의 이번 고발 이 해프닝도 이런 동일선상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좌파 독재의 길로 가고 있는가 누군가는 유사 전체주의로 규정하기도 했었는데요. 억압하고 통제하고 모든 것에 국가가 개입하는 이런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모든 영역에서의 국가 개입이 확대되어 왔죠. 경제 분야도 예외가 아니죠.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주 52시간 근로제 아주 일률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결정을 해버립니다. 민간 영역의 가격도 통제를 하죠. 대표적으로 카드사, 수수료 인하하라고 압박을 한다든지 또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9억 원 넘는 주택 대출도 해주지 말아라. 사고 팔 때는 다 신고해라. 이 구입한 대금이 어디서 왔는지 다 밝혀라. 그리고 이 아파트를 팔고 나서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다 신고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국가 개입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사권을 통해서
뭐 사법부를 장악해 가고, 네, 추미애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요즘 보여주고 있는 행태처럼 사법부의 영역에 자꾸만 행정부가 개입함으로써 통제하고, 네, 억압하려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네, 이런 국가 개입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개인의 자유는 후퇴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이 국민의 자유, 네, 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후퇴시키는 이러한 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 사태처럼 이렇게 개인의 자유가 후퇴되는 일이 벌어질 때, 네, 그에 반발하는 이 국민적 저항도 상당히 우리 사회에는 잠재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